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10월의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CPI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10월달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되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인 0.4%를 밑도는 수치로 훨씬 더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월치인 0.2% 상승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더라도 8% 상승에 전월치 8.4%, 시장 예상치 8.3%를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하여 CPI에 이어서 현재 PPI는 올해 3월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찍은 이후 꾸준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경제 지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려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동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12월 FOMC에서 기준리가 50bp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확률적인 부분 역시도 투자자들이 50bp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월마트는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 순이익을 발표하고 연간 전망치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이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러시아 발사 추정 미사일이 다만 폴란드에서 러시아 발사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부분은 약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날 경로에서 벗어난 미사일 두 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 프르제 위도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날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는데 여기에서 이 두 발이 약간의 오차 때문에 이 폴란드 국경까지도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약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폴란드는 미국 주도하에 있는 나토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았다.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폴란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요거 보는 것도 이제 한동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92달러로 플러스 1.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10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0.2% 상승을 하면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이것저것 만드는데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품 가격의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CPI가 다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 이전보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물가 지표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도 4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85%는 글로벌 인플레 하락을 기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제로 베팅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최근에 상승한 부분 요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조의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증시가 급락하는 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기조가 또다시 바뀌게 된다.
했을 때 증시 급락 한 번 더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완화의 지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발언을 이야기를 하며 이 시장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소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월마트와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미국은 괜찮구나. 확실한 안정세를 시장에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기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테크주들에도 계속해서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콜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러시아 쪽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막 확전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시장에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폴란드 쪽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건 살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확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EU의 회원국들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고 무기고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서 구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K2전차 여기 확실하게 어느 정도 팔리는 게 조금 더 증가한다라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번 사태를 마냥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이 하락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최악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시기가 왔다라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13%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쪽에 수출이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반도체 섹터로 인해서 괜찮은 결과 어떻게 보면은 이 상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반도체 투톱의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잘하면은 TSMC가 지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이 둘 재고 자산 빠르게 팔아가지고 유동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은 조금 면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재고자산 그대로 쌓여가지고 이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만약에 또 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TSMC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재고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대를 하면서 봐도 될 것 같고 좀 나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전선 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 그리고 인프라 투자 쪽에 워낙 이 엮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괜찮습니다. 약세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실적과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전선업계 굉장히 괜찮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 여기도 전선 들어가는 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블루수소를 수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린 수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으로 만든 수소를 말을 하는 거고 블루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수소를 얻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가스가 블루수소냐? 원래 수소를 얻는 방식이 석유 아니면 석탄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탄소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둘보다 탄소 발생이 적은 가스에다가 블루라는 이름을 적어준 것이죠.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소 생태계에 대해서 이 사우디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후판이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율의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후판 가격 빠지잖아요. 그러면 철강 업계는 많이 영업이익이 빠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선 업계는 뭐다? 지금 수주 물량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까지 빠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럼 철강을 보지 말고 조선을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시장 정리 이렇게 한번 싹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얘는 이거 보고 있구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61선 이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오늘이 끝나고 여기서 계속 횡보를 며칠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쪽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에너빌리티 최근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 데에 이어서 자, 이번에 수소를 계속 미는 이러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우디 쪽과 이야기가 굉장히 수소 쪽으로 많이 되고 있죠. 블루수소를 수입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이 수소 생태계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너빌리티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가스터빈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스와 수소를 혼소하는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만으로 발전하는 이 수소터빈이 있는데 수소터빈은 전 세계 어디도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소터빈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소 생태계를 훨씬 더 키우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뉴스를 하나 더 내놨어요. 물론 27년이라고 하면은 몇 년 뒤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27년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쪽 생태계에 대한 이 두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소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동안 두산이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주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같은 내용들도 지금 솔직히 뉴스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룹 회장이 에너빌리티 자회사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 드는 거 우리 원전에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어요 라고 그냥 홍보 기사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산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 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수소 쪽이지 않을까. 근데 둘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후속에서 만약에 돈이 많이 벌리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호재구나 라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오늘 같은 날 이거 밑골이 딱 달리는데 외국인 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수급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급 나오고 여기 수급 나오고 물론 이틀 쉬고 한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연결이 되면 더 좋지만 어쨌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지라인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딱 봤을 때 역시나 지지라인은 61선이 가장 베스트인데 위쪽에 여기를 딱 뚫으면 어디가 보이죠? 그렇죠. 처음에 요 아래쪽부터 목표로 봤던
481선, 241선 겹치는 라인이 머리 위까지 다가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21선의 힘은 61선까지 갈 것이다. 61선의 힘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동성 처음에 딱 뚫자마자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481선을 뚫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위쪽에 매물대 하단까지 조금 이렇게 통하고 튀어오르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긴 한데 여기를 뚫으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 수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원전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두산의 상승을 견인할 쌍끌이 뉴스 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오랜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게 며칠 더 연결이 된다. 추가 상승,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역시나 1순위는 61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전 21선까지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취향 차이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1차적으로 481선까지 그리고 여기마저도 뚫어주게 된다면 2만원 언더까지 목표를 잡아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부분은 중복이 돼요. 그런데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핵심만 딱딱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알았다면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몰랐다면 새로 알아가는 느낌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